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평택 아파트에서 발생한 2m 어항 폭발 사건의 전말과 최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제조업체와 구매자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내려진 판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6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가로 2.4m, 세로 1.2m, 높이 0.9m에 무게 3톤에 달하는 초대형 어항이 폭발했다는 이야기였죠. 어항의 전면 유리가 파손되면서 약 3톤의 물과 100여 마리의 물고기가 쏟아져서 폐사했고 집 내부와 아래층까지 큰 피해를 입었죠. 사고 당시 어항 주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주장하며 어항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었고,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6월 2일 수조업체 대표는 수조가 설치된 지 1년 2개월이 지나서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철거만 무료로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니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안 통한다니 이런저런 소리 하시던데요. 심지어 철거 전에 편하게 철거하기 위해 남아있는 유리파편과 바닥재, 여과재를 전부 빼둘 것을 당부하셨네요. 사실 뭐 하자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철제 프레임 달고도 이 정도면 노프레임은 진짜 언제 터질까 무서운 수조입니다. 실리콘 누수나 후면 유리 파손은 들어봤어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전면 유리가 혼자 대파하는 상황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물론 몇몇 업체들이 실리콘 누수 등으로 고배를 들이켰지만 그 업체들도 전면부 유리가 지 혼자 완파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조업체 사장님은 지금 책임 회피를 위해서 카톡과 문자 답장을 전혀 안 하시는 상황이고, 전화통화를 해도 철거 언제 괜찮냐는 말만 하면서 얼버무리는 상황입니다.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건지 몰라도 앞에 사람이 있었으면 맞고 죽었을 사고입니다. 540만 원 받고 유리 물폭탄을 가져다 준 사람이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네요. 저희 집 설치할 땐 지진 나도 문제 없다 하셨고, 다른 분들께선 이동 안 했는데도 문제 생기면 무조건 책임진다고 하셨다더군요. 보세요, 한치의 이동도 없었는데다 딱 1년 9개월 된 수조임에도 불구하고 전면 유리가 지 혼자 완파당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은 입에 담지도 않는데다 책임질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합니다. 게다가 본인이 다쳐서 현장 방문이나 철거는 11월에나 가능하다고 전화로 통보를 하시던데, 뭐 그럼 피해자가 네 늦으시는군요 하고 기다립니까? 휠체어를 끄고서라도 방문해서 대화해야 되는 상황에 어슬렁어슬렁 기어오겠다 이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수조입니다. 지난 5월 30일 발생한 평택 수조 사고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고 이후 소비자 측에서 인터넷 각 커뮤니티에 여러 글을 올리시고 하셨는데, 저는 인터넷이나 카페 활동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가 다른 고객님들이 연락 주시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수조를 설치해드린 지 약 1년 9개월 후인 2022년 5월 29일에 고객은 수조 이전을 요청하셨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새벽 2시에 수조가 터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조 자체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찾아가서 큰절이라도 하면서 사과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설치 9개월 후인 2021년 3월 20일에 바닥 꺼짐이 심해 수평이 깨지는 것이 우려된다는 문자를 보냈고, 그래서 바로 연락을 드려서 실측을 부탁했을 때에는 0.4cm라고 하셨고, 저는 수평이 1cm 이상 차이 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드린 일이 생각이나 수조의 기울어짐 때문에 수조가 터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 수조를 철거해드리면서 바닥 꺼짐이 원인이 아닌지 정확히 확인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본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조가 설치된 바닥이 2cm 이상 꺼져 있었고, 이로 인해 벽과 바닥이 상당 부분 이격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업체도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은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저희 업체에 물으시며 아버지뻘 되는 저에게 거친 태도로 항변하셨고, 결국 견적서를 보내어 무려 5,700만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법정에서의 구매자 측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주장은 초대형 어항에 사용된 유리가 강화 유리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에서 발간된 자료를 근거로 대형 어항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소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대형 어항의 권장 유리 두께는 20mm인데 본인의 어항은 12mm로 얇아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주장은 제조업체가 바닥 하중 및 평상태 관리와 같은 안전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경고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제조업체는 사고 원인이 어항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설치 환경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설치 후 8개월 뒤 구매자로부터 바닥이 가라앉으며 수평이 맞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고, 어항 폭발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경고했으며 고객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이와 관련해 당시에 밝혀졌던 팩트를 몇 가지 보자면, 설치 후 시간이 지나고 바닥이 내려앉은 것은 맞습니다. 구매자분이 제조업체에 직접 문의하기도 했고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리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파트 실내 기준하중도 중요한 팩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실내 기준하중이 낮지가 않습니다. 장롱이나 냉장고, 침대 등을 놔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200에서 300kg 정도가 아파트 실내 기준하중입니다. 수조 바닥 면적이 2.88제곱미터였으니 이 기준으로 하면 제곱미터당 하중은 864kg이었던 것인데, 여기에 3톤의 물이 올라갔으니 기준하중보다 3배가 넘는 무게가 올라간 것이죠. 물론 하중 기준을 초과해도 바로 붕괴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건물 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재도 중요한 팩트인데요. 어항에 있던 거실의 바닥이 시멘트 맨바닥도 아니고 8mm 강화마루였는데요. 사실상 그냥 얇은 나무 합판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며 하중에 눌려 뭉개지고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2년 가까이 하중을 버티면서 바닥에 2cm 정도의 치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수조를 철수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1cm 정도 이격이 남았다고 하네요. 대형 어항의 수평이 중요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수평이 안 맞으면 물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게 되죠. 아마 1cm에서 2cm의 이격에도 어항에 가해지는 부담은 엄청났을 겁니다. 반면 이번 사건은 무조건 어항의 문제다, 정면에서 저렇게 깨지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대형 유리수조 만드는 업체들이 사라진 이유가 대형 어항들이 워낙 잘 터져서 더 이상 보험사에서 대형 어항 터짐 사고를 보장해주지 않아서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말도 많이 돌았으니까요. 어쨌든 물생활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은 역대급 논란을 남기며 우리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 왔습니다. 2024년 10월
10월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제조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죠. 어항이 설계상, 제조상,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구매자가 주장한 강화유리 문제와 유리 두께에 대한 결함 역시 기술적인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 바닥 수평 문제가 어항의 폭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고객의 관리 책임에 포함된다 라고 판결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거실 바닥이 강화마루로 시공돼 있었고 수조는 이 강화마루 위에 설치됐는데 장소는 구매자가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조 설치 전인 2020년 5월 구매자가 인터넷 카페에 대형 수조 설치 시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달고 다른 회원이 수평이 중요하다고 답하자 기본적인 걸 잊을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답한 바 있는 점으로 밀어 바닥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 수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또한 폭발 이후 수조를 치우고 재봤을 때 틈새가 약 1cm로 확인됐기 때문에 수조가 있었을 때는 틈새가 훨씬 더 컸을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구매자는 제조사 측에 마루 뒤쪽이 내려앉아서 수평이 약간 틀어졌는데 별 문제 없는 거겠죠? 육자할 땐 문제 없었는데 사이즈 커지다 보니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제조사 측은 전화를 걸어 더는 마룻바닥이 꺼지게 되면 위험하다는 점을 고지했습니다. 이후에도 구매자는 인터넷 카페에 생각보다 많이 안 기울었네요 라는 제목으로 육안으론 무슨 2cm 차이 나는 것 같았는데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정확한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고 양상에 비추어 봤을 때 수조 뒷부분의 마룻바닥이 꺼짐에 따라 수평이 맞지 않아 뒤틀림이 발생하면서 수조의 전면부 유리가 파손되는 형태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미리 위험성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일단 제조사가 수조 설치 시 수조 사용 설명서를 주지 않았고 설치 이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조사 측이 수조를 설치할 때 수평 유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설치 8개월이 지난 뒤 마룻바닥 꺼진 것에 대해 제조사 측이 위험하다는 것을 고지한 점을 주요하게 봤습니다. 제조사 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에서는 이 사건으로 대형 수조의 경우 가정집에 설치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인식이 커졌지만 국내 대형 수조 제조업체의 실력이 상당해 실제로 하자로 인해 폭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오히려 수조 수평이 맞는지 외부 충격으로 수조 유리 등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핀다면 안전한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형 구조물을 가정에 설치할 때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특히 바닥 하중과 수평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조업체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네요. 애지중지하던 물고기를 잃고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된 구매자분도 이번 사건으로 많은 오명을 쓰신 한국수조 사장님께도 고생 많으셨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평택 초대형 어항 폭발 사건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제조업체와 고객의 책임 공방 속에서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